성장 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저렇게 돈 많이 버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산업을 생각도 안 했는데 계속 저는 힌트를 좀. 당연히 뭐 이 산업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할 거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SK, SDI 지금 사도 됩니까? 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꾼의 김동환입니다. 이 법은 오늘이 아닌 내일을 위한 것입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을 하면서 남긴 말이죠. 그런데 미국의 내일을 위해 발표된 이 법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오늘의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연간 10만 대 이상의 전기차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고요. 배터리 업계도 핵심 소재의 탈중국화를 놓고 셈법이 매우 복잡한 상황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 반도체 산업이 이어 시험대에 오른 국내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이 위기를 내일을 위한 기회로 바꾸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세 분의 전문꾼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 야, 골프볼 1위가 바뀌었네요. KPGA 투어 볼 사용률 1위 스릭슨. 자, 지난 8월 16일이었죠. 미국의 이른바 IRA라는 인플레이션 저감법이 통과가 돼서 발효가 됐습니다. 그 후폭풍이 굉장히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우리 정부도 대표단을 파견해서 항의한다고 하고요. 또 어쩌 보면 국제무역기구 같은데 제소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어떤 배경에서 등장을 했고 우리 산업에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김현수 연구위원께 먼저 좀 드리죠. 이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주는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그동안 누적 판매 대수 20만 대 상한선을 넘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그 상한선이 사라지면서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누구나 보조금 대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두 번째 규정, 그 부분이 핵심이죠. 배터리 컴포넌츠 규정과 이 메탈 관련된 규정인데 미국이나 혹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부터 조달을 해야 보조금을 준다라는 내용이었죠.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박 대표님.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요. 사실 이제 첫날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갔고 마지막 날에 한국을 떠나면서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을 만나서 굉장히 화기애애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야, 미국은 우리 편이야. 미국이 요구하는 거 한국에서 들어주면 미국도 그만큼 할 거야. 이런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박 대표님이 지금 한국 전기차 산업 협회장이시고 2차 전지 관련 기업도 직접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에 대한 이 업계 내부의 솔직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업체마다 조금씩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첫 번째 제조 관련된 쪽들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올 게 왔구나. 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힘들다. 하지만 이제 결국은 이런 상황들이 이제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네. 앞으로 뭐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그런 쪽들에 계속 이런 이제 제재들이 생길 거구나 하면서 이제 체력을 좀 길러야겠다.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게 네. 무조건 뭐 이렇게 디프레스돼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서비스 분과 서비스 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이 이제 확대되는 하나의 시그널이 아니냐. 네. 뭐 그렇게 이제 시장이 커지고 있으니까 이제 좀 막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뭐 그렇게 좀 보는 시각들이 있고요. 네. 리사이클링 업계가 조금 이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셀 제조하는 쪽과 마찬가지로 이게 원산지 에 대한 부분에서 네. 현지에다 이제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리사이클링 쪽은 뭐 아무래도 미국 쪽에 공장을 좀 짓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더 가속화되는 이제 한 그 정도의 각 그 분야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예. 명암이 좀 갈리긴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전기차 혹은 배터리 업계의 셈법이 매우 복잡해졌다. 하물며 현대 기아차는 전기차를 지금 수출길이 막힌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7,500달러면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가량 되는 건데 단가 인상 효과가 있는 거고 또 배터리 업계는 업계대로 중국산 핵심 소재를 과연 어떻게 줄여나갈지 굉장히 힘든 그런 셈법을 해야 될 텐데 세 분들께 제가 보드판을 나눠드렸습니다. 이 IRA 발효가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계에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큰 위기가 될는지 아니면 큰 기회가 될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솔직하게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박재홍 대표님 단기 당혹 기회, 장기 투자 선택. 우리 김현수 의원 단기 뉴트럴, 장기 수혜. 강동진 의원 심플합니다. 기회. 마이크 드리죠. 기회라고 해서 리스크 없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근데 항상 그렇지만 기회 반면에 리스크가 있는 거고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미국의 지금 전기차 판매 비중이 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글로벌하게 가장 떨어지는 수준인데 이번 기회에 어쨌든 전기차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다라는 게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IRA 내용에 보면은 이제 Foreign Entity of Concern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Foreign Entity of Concern으로부터 이제 미네랄이라든지 아니면은 컴포넌트를 이제 조달받을 경우에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걸 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적어도 중국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조금 제어하면서 국내 업체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 굉장히 강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는 이제 파나소닉 정도기 때문에 좀 과도한 이제 경쟁을 조금은 지양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중단기적으로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2차 전지 전기차 산업 내의 플레이어들에게 구체적으로 명암이 엇갈릴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기업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김현석 의원. 네, 그러니까 이번 법안 통과되고 나서 미국에서 실제 수혜를 받을 거라고 하는 GM 포드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던 이유가 실질적으로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없다는 거거든요. 해당되는 데가 별로 없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꼭 우리나라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조달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뭐 어디나 마찬가지이기 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 입장에서는 IRA 법안 관련해서 그냥 다 뉴트럴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업스트림에서 이제 중국으로부터 탈을 피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굉장히 큰 기회를 잡을 텐데요.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 달 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었던 그렇죠. 것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기업들이 향후에 이제 기회를 잡을 거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좀 너무 급하게 이게 나왔기 때문에 좀 당혹스러운 게 사실이고요. 네. 하지만 그 전기차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생기는 채찍이다. 그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한테는 기회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시장이 지금 매년 100%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셀 회사도 그렇고 그다음 리사이클링 업체도 그렇고 기타 이제 업체들도 어디에다 공장을 짓든지 네. 어디에다가 회사를 법인을 만들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이 일이 어떻게 보면 어디부터 먼저 투자를 해야 될 거냐 하는 네. 부분에서 장기적으로는 보면 투자의 선택지가 예. 이제 결정되는 오히려 선명하게. 네, 오히려 선명하게 그런 부분에서는 큰 기회다. 그렇군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근데 중국의 이 전기차가 엄청납니다, 지금. 그죠?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뉴스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중국의 비아디가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판매량 1위에 올랐다는 소식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대표님? 이 중국의 전기차의 기술력과 향후의 성장성에 대해서 어떻게 업계에선 판단합니까?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제 호불호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쌉니다. 우리나라의 좀 버스 같은 경우에 한 3분의 1 가격? 우리나라 버스에 비해서 많이 돌아다녀요. 엄청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쌉니다. 싸고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내구성에 대해서는 좋은 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엉망인 버스가 있고 예. 그래서 그 품질에 대한 사항들은 정말로 이제 호불호가 있습니다. 호불호가 그렇죠. 있고 배터리 부분은 정말 무섭습니다. 저희도 이제 배터리 팩을 직접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그렇죠. 보면 지금 이제 가격도 굉장히 싸고 그다음에 품질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은 점점
우리나라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에너지 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특히 셀투팩 기술을 적용을 그렇죠. 하면 LFP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NCM 계열만큼의 팩 에너지 밀도가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정말로 이제 좀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특히 데이터, 전기차하고 배터리 운행할 때 데이터를 중국 같은 경우에 데이터를 다 공공재로 수집을 합니다. 국가가. 그래서 그 부분을 관련된 이제 뭐 정비라든지 어떤 뭐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쪽에서 필요로 하는 쪽에다 그 부분을 제공을 하는데요. 정도로. 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네. 잘 안 되고 있죠.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중국이 이제 전기차하고 배터리 관련된 어떤 데이터에 대한 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경쟁력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두렵다.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밖에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의 니오라든지 이렇게 배터리 교환하는 방식이라든지 충전식만 고집하지 않고 교환식에 대한 인프라를 국가가 지원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위협적인 경쟁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지 의원은 어떻게 보시죠? 네, 저도 대체적으로 대표님 말씀하신 걸 동의하고요. 네, 이제 데이터, 이제 최근에 이제 BYD가 테슬라를 제치고 글로벌 1위였다. 이 데이터는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 4월 달에 중국 락다운 때문에 생산을 제대로 못했고요. 7월 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하이 공장을 기존에 연간 75만 대 체제에서 연간 거의 100만 대 체제로 가면서 약간 락다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2주에서 3주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생산량이 약간은 좀 과소평가된 것이 있고 향후에 이제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에서 100만 대 연간 체제를 가게 되면은 판매량에서 압도적으로 글로벌 1위를 다시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동차 쪽에서 중국 업체들이 테슬라나 이런 업체들의 품질을 쫓아왔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아직까지 이른 얘기다라고 그렇군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IRA 법안과 관련돼서 생각을 해보면은 미네랄 소싱에 있어서 좀 더 단순화하고 지금 이제 IRA 법안에서 나온 게 보면은 대부분 5만 5천 대 미만의 자동차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어떤 값싼 자동차들의 적용이 가능한 LFP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해 볼 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터리 부분에서의 경쟁력은 역시나 무시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의원은 어떻게 보시죠? 네, 저도 이게 배터리 산업은 기본적으로 변동비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요. 메탈 소싱 능력이 곧 기업의 수익성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중국이 많잖아요. 좋다는 거죠. 그렇죠. CATL이 지금 1분기 때 잠깐 깨졌다가 2분기 때 다시 영업이익률 11% 나왔거든요. 지금 국내 업체들 열심히 해서 지금 한 자릿수 대 후반 가는 게 목표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님 CATL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업계에서? CATL 부분은 최근에 이제 저희 그 전기차를 만드는 회원사들 같은 경우에도 네. CATL 배터리를 지금 채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국내 배터리를 쓰면 여러 가지 좀 혜택이 있을 줄 알았더니 사실은 혜택이 없어요. 우리나라 이제 그 버스나 뭐 이렇게 상용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우리나라 내에서 네. 혜택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 삼성 배터리를 쓴다든지 LG 배터리를 쓴다든지 비싸거든요. 삼성하고 LG가 CATL이 아무리 최근에 가격을 올렸다 하더라도 여전히 갭 차이가 30% 이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다른 인센티브도 없는데 어떤 계속 그거를 쓰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OEM 업계들 같은 경우에는 CATL 배터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요. 특히 하나 좀 재미난 거는 CATL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이제 그 OEM들한테 자기들 표준팩을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표준팩을 받지 않으면 공급을 셀 단위로는 공급을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네.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에는 한 27kW에서 30kW짜리 자기 표준팩이 있어요. 그 표준팩을 가지고 10개를 넣으면 300kW가 되고 12개를 넣으면 360kW가 됩니다. 그러니까 차가 맞춰라는 거죠. 차가 나의 배터리 그 사이즈나 모양에 맞춰서 너네가 차를 만들어. 이렇게 되니까 어떤 그 팩 자체는 계속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문 제작이 아니라 기성품처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게 이제 최근에 CATL이 1위가 되면서 어떻게 얻게 되는 어떤 지위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부럽습니다. 부럽고 저희도 지금 어떤 셀의 경쟁력과 또 다르게 어떤 팩의 경쟁력을 좀 가지기 위해서는 상용차, 굳이
팩의 사이즈, 팩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에 민감하지 않은 차종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를 하고 어떤 공동 생산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갖추지 않으면 상당히 경쟁력을 팩 단위에서 가지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CATL이 원래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우리 LG화학이라든지 SDI 뭐 이런 데들보다는 조금 낮춰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두 분도 그러고 박 대표님 업계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많이 달라졌군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왔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LG에너솔루션하고 SDI가 SK온 이게 이제 미국에 거의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죠? 중국이 좀 블락을 당하고 있는 이런 구도 두 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은 중국 시장 자체가 지금 이미 네. 전체 신차 판매 한 20% 이상 이미 자동차로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사실은 이제 중국 업체들이 또 많은 수혜를 입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중국 내에서도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뭐랄까 정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의 그 LFP가 가진 경쟁력은 어떻게 보면은 네. 그 IRA 때문에 더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국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크리티컬 메탈 규정에 보면은 리튬은 규정하고 있지만 인산철은 규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튬 소싱만 잘하면 LFP가 사실은 공급망을 관리하는 데서 굉장히 경쟁력이 생겨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업체들도 최근에 이제 LG 같은 경우도 LFP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SK온 같은 경우도 LFP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중국 업체들 LFP 경쟁력을 따라가야 되는 굉장히 부담스러움을 안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Foreign Entity of Concern, 의심스러운 엔티티로부터 받으면 안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그 제조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는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국에서도 테슬라를 통해서 배터리를 팔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지셔닝을 꼭 미국 올인이라고만 볼 것은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은 양쪽의 균형을 맞추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국내 업체들이 이번 기회에 조금 더 미국이나 시장을 발판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지 않을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매니지를 굉장히 잘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가능하겠죠. 네, 그러니까 IRA 관련돼서 수혜냐라고 보면은 분명한 수혜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 지금 얘기하는 이 우려 외국 집단의 과거 예를 들어서 화웨이 때처럼 중장기적으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포함된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한 이제 한국 업체들의 반사 수혜가 있을 거고요. 꼭 그것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애초에 미국과 혹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부터 조달을 해야 보조금 대상이 된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애초에 이제 중국 외에 있는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의 수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수혜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확실히 우리가 선점을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유럽에서는 좀 더 치열하게 경쟁이 전개될 것 같아요. 이미 CATL의 유럽 시장 내 점유율이 10% 이상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더 뭐랄까 이제 정책 변수가 아닌 조금 더 이제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서 좀 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일단 굉장히 각축을 모든 분야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이 IRA라는 건 중국을 일단 강하게 견제하겠다라는 그게 뭐 사실 속뜻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날 정도로 명확한데 그런데 중국이 또 가만 당하고 있을 중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향후에 또 반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고 그게 이제 뭐 아까 얘기한 광물질 같은 것들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김현수 의원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쉽게 말해서 자원 무기화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네. 이제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광물 자원 세 가지인데요. 리튬, 니켈, 코발트. 이쪽이 그 매장량으로는 중국에 많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생산되는 것까지도 사실 남미나 혹은 오세아니아 지역이나 이쪽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정제련하는 영역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네. 그 단계를 거치면 그 리튬은 거의 중국의 점유율이 60%를 넘어가고 코발트도 70% 육박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10분 활용할 거라고 봅니다. 무기화? 네, 분명히 그 가능성은 있고 이게 지금 전기차 시장이 이제 막 커져나가는 초입 단계인 미국 입장에서는 네. 마냥 전기차 산업 키우는 게 부담일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러니까 작년 4월에 바이든이 취임하고 나서 4대 산업 배터리 공급망, 4대 산업 중에 하나인 배터리 공급망 점검 했었을 때도
뭐 두꺼운 리포트였지만 결론은 이 광물 자원에 대한 중국 패권이 매우 강하고 결국은 전기차 시장 키웠을 때는 목줄을 중국한테 넘겨주는 것과 같은 말이다라는 것이 결론이었는데 그 부분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겠지만 당분간은 이 리스크가 굉장히 큰 산업 전반의 네. 리스크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어렵다. 하지만 극복 가능한 것이 충분히 저희는 있다라고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사천 쪽에서 이제 지금 전력 이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생산하는 이제 리튬이 또 중국 생산량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망의 리스크라는 거는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한쪽에 너무 집중되어 있으면 그것이 어떤 그렇죠. 특정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걸 다변화하자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리튬 가격이 다시 또 최근에 오르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건 어디에 묻혀 있느냐라는 걸 가지고 이제 이번에 규제를 한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전에도 국내 업체들이나 이제 다른 해외 업체들도 재련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게 되면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픈 부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이제 리스크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의 그 가림막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업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 한 60% 정도를 이제 중국이 재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글로벌 50%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그 자급하는 거 50% 빼고는 나머지에서는 상당 부분 다른 업체들이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과의 협업 또는 이제 최근에 이제 포스코나 이런 쪽들 국내의 어떤 재련이나 이런 쪽들에 있어서의 경쟁력 있는 업체들도 이번 기회에 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폐배터리 업체들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미국에 투자하기가 좀 더 좋아졌네 하면서 그러겠네요. 투자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충분히 경쟁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얘기가 나와서 사실 성일 하이텍을 비롯한 신규 상장 종목들이 사실 이런 최근의 장상황에 관계없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데 대표님 말씀하실 때 폐배터리 산업, 리유즈, 리사이클링 사실 용어가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현황이 어떤지 좀 듣겠습니다. 폐배터리는 이제 그 배터리 자체의 이제 그 순환을 한 5단계로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그 배터리 팩을 1단계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2단계로 이제 전기차에 배터리 탑재되고. 팩이 탑재가 됩니다. 네. 네, 탑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기차에서 우리가 배터리를 교환을 하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사고가 나기도 하고. 예. 그거는 저희가 그 리페어나 아니면 리퍼브리시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재제조라고 한글로는 재제조로 갑니다. 재제조. 예, 그것도 담당하는 이제 산업부의 과가 있고요. 그래서 그 재제조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에서 완전히 다 썼을 때 전기차에서 다 쓴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SOH라고 해서 사실상은 배터리의 어떤 잔존 수명 또는 잔존 성능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데 그 SOH가 이제 75% 정도가 되면 네. 그러면은 전기차에서는 더 이상 타지 마라.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한번 충전해서 가는 거리가 점점 줄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제 배터리를 차에서는 뺍니다. 참고로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달에 80% 이하의 배터리는 차에서 쓰지 마라. 이렇게 이제 강제화를 해놨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그 강제화는 돼 있지 않은데 업계에서는 75% 정도를 이제 보통 일반적인 그 공감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가지고 이제 빼서 평가를 합니다. 이게 네. 진짜 75냐, 그 다음에 안전하게 쓸 수 있느냐 하는 그게 이제 평가의 단계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새로운 제품, 뭐 대표적인 게 ESS죠. 그런 부분을 만드는 걸 저희가 리유즈 또는 재사용이라고 예. 이제 두 가지 용어를 씁니다. 그게 이제 공식적인 용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정말 또 ESS 쓰다가 정말 더 이상 못 쓴다. 그거는 이제 예, 폐기하고 뭘 폐기할 때. 예, 폐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폐기의 기준은 SOH 기준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왜냐 아무도 셀의 어떤 데드 포인트에 대한 걸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겠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 쓰면 우리 성일 하이텍이나 뭐 이런 이제 그 에코프로 같은 회사에다가 저희가 넘깁니다. 그 단계를 리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저희가 나눌 수가 있고요. 예. 성장 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야 저렇게 돈 많이 버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산업을 그냥 둘 것 같아. 이런 시각도 있더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근에 그 정부에서 두 가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네. 8월 1일 날 국토부에서 네. 배터리에다가 등록증을 주겠다. 배터리 등록제. 예, 배터리 등록제. 이제 그게 결국은 엄청난 이제 앞으로 그 산업의 변화를 저희는 일으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기존에는 자동차가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붙어 있는 하나의 부품이에요. 그렇죠. 부품인데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없습니다. 이 배터리 자체가. 근데 지금은 차하고 별도로 등록증을 하나 가지는 겁니다. 그 버스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한 1억 정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승용차 같은 경우 아이오닉 같은 경우 배터리 자체가 한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굉장히 비싼 그 자산이기 때문에 등록증이 그렇죠. 생겼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에서 어떤 자체 산업화가 될 수 있는 큰 이제 하나의 이벤트가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그저께인가요? 어제 환경부에서 뭐 발표를 하나 했죠. 폐자를 빼겠다. 네. 배터리를 이제 순환 자원으로 보겠다. 그 폐자가 들어가면 사실 그 다룰 수 있는 그렇죠. 업종이 폐자는 폐기해야 된다는 강박이죠. 예, 업종 자체가 뭐 그 자원 순환 관련된 면을 가진 쪽들만 공식적으로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두 가지가 이제 풀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일단은 어떤 배터리 등록제 때문에 생기는 바스라든지 배터리 구독 서비스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배터리를 활용하는 리유즈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걸 뭐 다스는 리사이클링은 마지막 폐기하는 거지만 그 특히 이 어떤 배터리 구독과 리유즈에 대한 사항들은 그 자체가 이제 금융에서의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께도 비슷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IPO 시장에서 제가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훈풍이 불었어요. 물론 이제 첫날은 조금 다른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리사이클링, 폐배터리 산업 계속 관심을 둬야 되겠죠? 김현수 의원. 네, 이게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오는 순간 사실 폐배터리 산업의 성장은 정말 뭐 당위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전기차의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 동력원 역할을 하는 전기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실제 운동 에너지화 시켜주는 핵심 물질이 광물 자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내연기관차 시대에는 이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액체, 즉 뭐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이게 이제 기화돼서 사라지는 반면에 전기차는 사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남죠.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차이인 것이죠. 네. 당연히 리사이클링 시장의 성장을 예견하는 그런 변화였고요. 그래서 당연히 커갈 거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IRA 얘기하면서 중국 의존도 탈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폐배터리를 이제 그 지역 내에서 이제 순환 경제화 시킴으로 인해서 그 부분도 이제 충분히 탈중국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뭐 이 산업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할 거고요. 다만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상장한 기업도 굉장히 이제 성장을 해나갈 텐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시장이죠. 굉장히 커질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지금 특히나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의 핵심 기술은 이런 정제련 기술이 제일 네. 핵심이기 때문에 그 업스트림에 있는 정제련 하던 기업들, 뭐 포스코 홀딩스든 고려아연이든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큰 밸류를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동진 의원. 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뭐 자원 순환과 관련돼서는 이제 앞에서 김현수 의원님 말씀해 주셨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배터리의 가치를 매기기 시작했다라는 건 굉장히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플레이션, 그다음 그 미네랄들의 가격이 오르면서 배터리 가격도 오르고 자동차 가격이 오르면서 과연 이 전기차 시장에 전기차 계속 가격이 오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향후에 바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향후에 폐배터리도 아니고 이제 배터리를 수거해서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은 바스의 설명 좀 해주세요. 바스. 배터리 애저 서비스죠. 배터리를 이제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배터리를 이제 일종의 배터리 내에서 새로운 가치들을 이제 창출해내는 겁니다. 이런 구독 서비스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일종의 리스 같은 것들. 그리고 향후에 이제 그것들을 걷어서 폐배터리를 하는 업체들한테 파는 데까지도 이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전기차 가격이 내려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남기고 자동차를 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이제 중고차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렌터카에 진출하는 것도 일종의 이제 같은 이제 시너지를 노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걸로 인해서 전기차 산업까지의 시너지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LG 에너지 솔루션, SK, SDI 지금 사도 됩니까? 하반기에 셀메이커들의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판가 인상도 있고 그리고 연간 물량의 상하반기 비중을 보면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물량 증가 효과도 큽니다. 그래서 좋은데 그 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가격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2023년 실적 기준으로 EV/EBITDA 멀티플이 지금 한 24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24배. 네. 24년 예상 EBITDA가 한 6조 원 정도 되는 상황이라 한 20배 주면 한 120조 시총이거든요. 네. 이제 지금 한 105조에서 110조 왔다 갔다 하니까요. 뭐 한 10에서 15% 정도 업사이드 있습니다만 이제 절대 수익 관점에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 조금 줄어들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비타라는 건 근데 이제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 더한 감가상각. 것으로 네. 이제 통칭이 되는 네. 것이죠. 다만 그동안 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중국 매출 비중이 있고 그리고 미국 IRA 수혜가 분명하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프라이싱 했다라고 보고요. 반면에 이제 SDI는 중국 매출 비중이 없고 미국 투자가 아직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유럽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유럽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좀 부진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럽 전기료 상승 때문에 유럽 전기차 시장에 대한 좀 우려가 커진 그렇겠네요. 상황입니다. 전쟁 때문에. 네, 전쟁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SDI는 가격은 사실 매우 쌉니다. 엔솔 대비 절반인데 최근 주가가 좀 올라오다가 좀 빠진 게 이 유럽 이슈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전쟁이 마무리 수순으로 가고 전기료도 좀 내려가고 하게 되면 그때는 좀 SDI의 반응이 좀 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엔솔이 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엔솔의 그 락업 물량 풀리는 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 그날이 이제 바닥이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계속 올랐는데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솔을 중장기로 투자하자라는 이제 계속 투자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대장이다?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가 이제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는 이제 테슬라형 물량들이 좀 더 늘어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안 좋았던 파우치 쪽 수익성들도 이제 개선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좋아지는 방향이고요. 분명히 내년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이라 이런 것들을 보게 될 텐데 그 중에 거의 유일하게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저는 LG 엔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SDI는 미국 공장이 조금 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차가 좀 있는 상황이고 SK온 같은 경우에 SK 이노베이션에 이제 묻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퓨어 플레이가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유 시황이나 이런 것들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투자 선택지에 있어서 뭐 해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미국 시장이 이제 지금 페네트레이션 이제 7%에서 급격하게 성장하는 쪽에 이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그러면 LG 엔솔에 대안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LG 엔솔을 좋아하고요. 그 이외에 관련된 이제 소재 업체들이라든지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를 나누면서 나눴던 것들이 상당 부분 저희 메탈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쪽과의 시너지라든지 그런 쪽과의 이제 강점이 있는 업체들에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배터리 산업을 들여다보면은 야, 이게 이렇게까지 시장이 커지면은 우리가 뭐 작년 재작년에도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테슬라의 폭스바겐의 내재화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그때마다 주가도 출렁출렁하고 했는데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재화, 이 완성차 메이커들, 전기차 메이커들의 배터리 내재화 이슈에 대해서는요? 뭐 저희는 이제 큰 OEM들은 당연히 내재화 쪽으로 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내재화의 시기에 대한 사항들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겠지만 내재화를 갈 거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이제 그 밑에 있는 뭐 탑5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실제로 배터리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나중에 사후 관리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들어야 되거든요. 투자가 일어나요. 생산뿐만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이제 배터리는 결국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고객 대응을 해야 된다든지 상당히 많은 리소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탑5까지는 뭐 당연히 내재화 쪽으로 가지 않게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어떤 패커라는 존재를 통해서 어떤 대응을 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이 배터리 산업에 투자할 만큼 여력이 없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긴 했었어요. 아직도 그 시각에는 유효한지요, 강동준이요. 네, 저는 그 부분에도 동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연 그거를 이제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예전처럼 모든 것이 풍족한 상황이 아닙니다. 일단 리소스, 금융시장 자체도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LG 엔솔이 올해 이제 투자비가 한 7조에서 8조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과연 그런 것들을 전기차 전환에 투자를 하면서 같이 투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이제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 또 모자른 것 중에 이제 리소스 중에 미네랄 같은 것들도 심지어 모자릅니다. 업스트림부터 다 모자른 상황인데 이런 업스트림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신규로 생기는 배터리 업체들이 아직 양산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이제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쪽에 팔면은 훨씬 더 좋은 가격에 괜찮게 팔 수 있는데 과연 그렇게 신규 업체들한테 팔면서 리스크를 부담하겠느냐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비안 같은 업체 CEO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반도체를 사러 가려고 하면은 반도체 업체들이 우리한테 너네 정말 전기차 만들 수 있느냐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런 현실들이 자동차 배터리 업체들에도 비슷하게 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극재 좀 줘. 우리 10만 대 계약하자. 너네 정말 배터리 잘 만들 수 있냐? 그런 부분들을 양극재 업체들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가 양극재를 엄청나게 많이 달라고 하고 있고 LG 엔솔에서나 이런 쪽에서도 양극재 많이 달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정도의 여유가 있겠느냐 생각하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셨던 대로 테슬라나 이런 쪽들 일부 업체들은 내재가 가능하겠지만 향후에 뒤따라오는 업체들과의 경쟁력은 점점 더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벌써 한 2년 정도 딱 됐는데요. 2020년 8월이었으니까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올해 초에 월 100만 셀 이제 생산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연간 대수로 환산을 해보면 한 15,00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연간 한 150만 대 정도 올해 그 이상 될 것 같고 전기차가 전기차 판매 대수로요. 실제 그들이 지금 내재화하겠다라고 한 이후에 보여준 퍼포먼스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셀메이커들과의 가격 협상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고 현실적으로 물론 막대한 캐펙스, 막대한 자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들, 즉 GM과 이제 엔솔 간의 합작사라든지 그리고 포드와 SK온의 합작사라든지 여기에서 서로 접점을 찾아가는 게 실제 비즈니스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이트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있는데 왜 네. 그들끼리 하겠냐 이런 맞습니다. 얘기시죠? 네, 그들 입장에서도 그게 제일 좋은 선택지라고 그리고 봅니다. 쑥 했다가 배터리 업체들이 저기 주지 말아버릴까? 그럴 수도 당연히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과점돼 있으니까. 경쟁사였으니까요. 경쟁사가 되는 것이니까. 경쟁사가 될 테니까. IRA의 후폭풍에 대한 해석의 여부도 굉장히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낳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녹화하고 있는 오늘 기준으로 우리 시장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를 강타한 건 잭슨홀 미팅에서 얘기한 제롬 파월의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 또 한 가지 축을 이루고 있죠. 당연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높아지고 금리의 상승에 대한 걱정 또한 높아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직접 사업을 하시는 배터리 산업의 이런 상황 더불어서 달러가 저렇게 강세가 된다면 고환율도 더 지속되지 않겠나 이런 시각들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금융 컨디션 이게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분석을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이후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전기차의 어떤 증가 관련된 부분들이 다소 주춤할 수는 있을 거라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예. 보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원자재 이슈라든지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을 지키기 좀 어려운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금 늦추겠다 뭐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전기차 자체가 이제 일시적으로 지금 이제 한번 지나가는 그런 이제 그 제품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결국 잠시 어떤 뭐 주춤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계속 성장을 할 거란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잠시 단기적인 어떤 그 성장의 속도를 저해하는 정도, 네. 그 정도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배터리 산업 투자할 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분야가 있다면 두 분 연구위원께도 좀 여쭤보죠. 강동진님. 네, 주의해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산업 자체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말씀을 드렸듯이 금융 컨디션이 썩 좋지 않습니다. 현재? 배터리 쪽은 상당히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자금 시장 자체가 지금 배터리에 돈이 몰리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조달은 하겠으나 이제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연 이게 주주 가치에도 뭐 나쁜 영향을 혹시 미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금 굉장히 이제 저희가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그 리사이클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굉장히 유망하고 미래의 먹거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쪽들 같은 경우도 많은 이제 자금을 가지고 있는 이제 대형 업체들이 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과 경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당연히 뭐 원론적인 얘기지만 가격에 좀 더 민감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격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비싼 섹터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지금 최근에 뭐 매크로 이슈 때문에 빠지고 뭐 이전에는 배터리 데이 때문에 그 내재화 이슈 때문에 빠지고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많이 빠졌습니다만 그때 결국은 가격이 비쌀 때 그런 악재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락을 했었던 바가 있는데 이제 그래서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이익 성장률은 굉장히 가파르게 확대되는 국면에서 그 이익 증가율과 현재의 가격대, 정확히 이제 PER과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매력이 있는지 여부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 분의 전문꾼들과 함께 미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른바 IRA에 대한 발효로 인한 후폭풍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IRA 발효로 인해서 국내 배터리 산업이 정말 천우신조의 기회가 될는지 아니면 이게 또 어려운 장애물이 될는지 바로 이것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배터리 산업 투자도 이걸 잘 체크해보라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세 분께 공의 부탁을 드려보죠. 김현수 위원. 네, 그 업스트림이 진짜 중요한 산업이거든요. 네. 어떻게 소싱을 하고 그 소싱 공급망을 잘 구축하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서요. 그런 쪽 체인을 보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특정 그룹사가 될 수도 있고요. 네. 혹은 특정 국가에 있는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이 될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번 IRA 법안이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양극재를 중심으로 한 메탈 소싱에 대한 부분에 방점을 찍은 것처럼 이 메탈 소싱 관점에서 수직 계열화를 잘 진행하는 기업들, 공급망을 잘 구축하는 기업들에 조금 더 포커스해서 네. 선택하시는 게 투자에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요. 생각합니다. 업스트림이라는 건 좀 설명을 주면서 어느 쪽? 광물 쪽입니다. 그러니까 광물. 이제 광물 광물 채굴해서 재련? 재련하는 쪽을 업스트림, 그리고 아예 맨 밑단은 이제 저희 자동차 쪽에 만나는 다운스트림, 자동차 그렇군요. 쪽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동균. 네, 비슷한 이제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배터리 업을 시작하는 업체들의 시작을 생각을 해보면 LG 같은 경우에는 화학산업, 그러니까 석유, 그러니까 우리가 페트로케미칼 쪽에서 이제 분사되는 회사죠. 그 다음에 이제 SK온 같은 경우에도 페트로케미칼 쪽과 관련된 쪽에서 시작이 된 거였고, 네. SDI 같은 경우에는 전자재료 쪽과 관련돼서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쟁력들이 메탈과 관련된 스멜팅이라든지 재련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LG 엔솔 같은 경우도 뭐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이제 고려아연이나 이런 쪽들과 해서 LG 화학이 뭐 양극재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 쪽에서는 일부 부담이 들 수도 있고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 회사의 마진이 얼마 지금 당장 나냐 이런 것도 물론 이제 되게 중요한 지표이긴 하지만 네. 그런 것들보다는 이 서플라이 체인을 어떻게 잘 구축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그렇군요. 해보시면 더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 분과 얘기하다 보니까 그 재련 산업에 대한 전에는 뭐 이런 거 뭐 생각도 안 했는데 근데 계속 재련이 나오는군요. 네. 저는 힌트를 좀. 대표님. 네. 저는 이제 또 의원님들하고는 또 이제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저는 이제 전기차 시장이 이제 그 제조에서 서비스로, 그 다음에 전방 사업에서 후방 사업으로 이렇게 이제 그 확대돼 간다. 그렇게 좀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나를 체크하자고 하면 저는 중국을 벤치마킹 해야 된다. 어쨌거나 저희가 중국에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지만 네. 저희보다 훨씬 앞서서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전기차 산업을 이끌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안에서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관련 데이터 산업 이런 예. 부분들도 많이 지금 그 앞서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중국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서비스 후방 산업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사실은 경쟁자로서 볼 수도 있고 보완자로서 볼 수도 있는데 자꾸만 시대적인 조류는 중국과 끊어야 된다. 그리고 중국도 사실 너무 폐쇄적인 자기 시장에 대한 보호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완자로서의
중국의 위상이 많이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중국 당국이나 중국의 업계 회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보고 그 후방의 어떤 생태계만큼은 우리가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섭게 질주하던 K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갑자기 제동을 건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를 둘러싼 해법을 놓고 셈법이 매우 복잡하기만 한데요. 하지만 급하다고 해서 성급한 계산으로 이를 그르치기보다는 정확한 계산으로 정답을 내놓는 것이 더 중요할 겁니다. 미국 역시 패권 싸움에 초가 삼간을 다 태우는 격은 아닌지 미래 성장 동력인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경제 동맹국의 요청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세 분의 꾼 여러분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